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게리 콜은 결국 토미존을 받습니다. 지난해 시범 경기 첫 경기 후 팔꿈치에 이상을 느낀 콜은 엘라트라체 박사로부터 수술이 필요 없다는 2차 소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와 재활을 통해 6월 20일에 돌아왔습니다. 콜은 올해도 시범 경기 2경기 만에 팔꿈치에 이상을 느끼고 엘라트라체 박사를 찾아갔지만 이번에는 수술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양키스 유니폼을 입는 꿈을 꾼 순간부터 목표는 월드시리즈 우승이었다. 내 꿈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믿고 있다. 오늘 토미존 권고를 받았다. 듣고 싶은 소식은 아니지만 내 커리어에 필요한 다음 단계인 것 같다. 재활에 최선을 다하고 2025년 양키스를 응원하는 게 내게 주어진 일이다. 나는 경기를 사랑하고 경쟁을 사랑한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라고 했습니다. 토미존의 회복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입니다. 전에는 12개월이 일반적이었지만 12개월 만에 돌아왔다가 탈이 난 경우가 많아 14개월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만 35세 고령의 투수인데도 18년 만에 받은 2차 토미존에서 14개월 만에 돌아온 류현진은 정말 놀라운 사례였습니다. 내일 곧바로 수술을 받는 콜은 대략 내년 6월 복귀가 유력하고 더 조심스럽게 복귀시킬 경우 후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토미존 경험을 가진 메이저리그 투수의 비율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35.3%는 2016년의 27.4%보다 8%포인트가량 증가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투수가 있는데 토미존을 받은 투수와 앞으로 받을 투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현역 탈삼진 10인의 토미존 투수는 벌랜더, 세일, 콜, 모튼, 린, 다르비슈, 쿠에토 7명이고 받지 않은 투수는 슈어저, 그레인키, 커쇼 3명입니다. 프랭크 조브 박사가 개발한 토미존 수술은 팔꿈치 내측의 척골 측부 인대가 찢어졌을 때 환자의 다른 부위에서 얻은 인대나 힘줄로 대체하는 수술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지지대를 함께 대는 하이브리드 수술이 등장했고 인대를 교체하는 대신 손상된 인대의 양쪽 끝에 봉합 테이프를 붙이고 끝내는 수술도 생겼습니다. 이 수술을 처음 받은 토미존은 1974년 9월에 수술을 받고 1976년 4월에 복귀해 33세 시즌부터 46세 시즌까지 164승을 올리고 은퇴했습니다. 반면 1978년에 2호 선수가 된 브렌트 스트롬은 복귀에 실패했고 나중에 투수 코치로 유명해집니다. 현재 명예전당에 오른 선수 중 토미존 경험 선수는 존 스몰츠와 야수인 폴 몰리터 2명뿐이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토미존의 성공률은 대단히 높아 86%의 경험자가 수술 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수술이거나 나이가 많으면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47세 때 받음으로써 최고령 기록을 가지고 있는 모이어는 49세의 나이로 돌아왔지만 성공적인 복귀를 하지 못했고 50세 때는 팀 웨이필드와 찰리 허프의 도움을 받아 너클볼 투수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한편 자니 벤터스는 토미존 4번을 받고 돌아온 걸로 유명합니다. 게리 콜은 지난 겨울 옵트아웃을 행사했다가 양키스가 옵트인을 거부하자 철회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양키스가 철회를 받아들여준 바 있습니다. 9년 계약의 첫 4년 동안 사이영 4위, 2위, 9위, 1위를 하고 지난해는 PS에서 고군분투했던 콜은 돌아오면 2.5시즌이 남게 됩니다. 콜이 이탈함으로써 양키스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최고의 카드는 알칸타라지만 데려오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 21이 도밍게스를 포함해 팜을 탈탈 털어야 합니다. 양키스는 팜 랭킹이 24위이기 때문에 팜이 뿌리째 뽑혀야 알칸타라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양키스 팬으로 자란 마이클 킹은 소토 트레이드 때 샌디에고로가 A급 선발로 성장했지만 프렐러 역시 양키스의 상황을 이용하려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카디널스에서 그레이나 몽고메리 또는 아레나도를 같이 데려오거나 FA 시장에 남아있는 선수들로 대체하는 겁니다. 현재 미계약 상태인 선발들은 카일 깁슨, 랜스린, 패트릭 코빈, 알렉스 우드, 앤서니 디스클라파니, 스펜서 텀블, 마르코 곤잘레스, 노아 신더가드 등입니다. 양키스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로버츠 감독은 연장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계약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올해까지였던 로버츠는 4년 3,240만 달러를 추가해 2029년까지 임기가 연장됐습니다. 연평균 810만 달러는 카운셀의 800만 달러를 넘는 메이저리그 감독 신기록이지만 카운셀의 총액인 4천만 달러는 넘지 못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 감독이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독의 연봉이 적습니다. 로버츠의 810만 달러와 카운셀의 800만 달러는 빌 벨리치기 받았던 2천만 달러,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몬티 윌리엄스에게 줬던 1,300만 달러는 물론 엘라베마대 풋볼 감독인 닉 세이번의 1,140만 달러, 켄터키대 농구 감독인 존 카리파리의 850만 달러보다 적습니다. 대학 야구 역시 연봉이 작아 테네시대 토니 비텔로 감독이 300만 달러로 1위입니다. 때문에 돈을 많이 모은 스타들이 메이저리그 감독이 되기 위해 코치부터 시작하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10년을 뛰는 동안 2,300만 달러를 벌었던 로버츠는 감독으로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됐고 경질되지 않으면 14년 동안 다저스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2015년 다저스에 온 프리드먼은 1년이 남아있던 매팅리에게 새로운 계약을 주지 않습니다. 프리드먼이 감독으로 민 사람은 게이브 케플러였지만 스탠 카스텐 회장과 마크 월터 구단주가 로버츠를 선택합니다. 케플러는 필리스 감독이 됐다가 최악의 평가를 받았고 자이언츠에서 자이리와 뭉쳐 107승 시즌을 만들기도 하지만 결말이 안 좋았던 걸 보면 로버츠를 택한 건 구단주의 선견 지명이었습니다. 다저스는 2016년부터 프리드먼과 로버츠가 한몸이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케플러는 자이언츠 감독에서 해임된 후 말린스의 프런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혜성은 대주자로 출장해 유격수와 중견수를 소화하며 도루와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95.5마일을 친 김혜성은 땅볼 안타였지만 타구 속도가 103마일이었습니다. 김혜성은 타율이 2할 2푼 1리로 올랐습니다. 아웃맨은 도쿄로 함께 갈 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맨프레드 커미셔너와 일부 구단주들은 템파베이 스턴버그 구단주에게 구단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턴버그는 2005년 10월에 대주주가 되자마자 자신이 금융계에서 데려온 프리드먼에게 단장 자리를 줬고 가장 성공한 스몰마켓 팀이 되지만 템파베이의 악조건을 고려하더라도 투자가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때문에 구단주들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에드워드 드바톨로에게 구단을 넘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드바톨로는 템파에 기반을 둔 사업가입니다. 메이저리그 구단주회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구단 매각에 대한 승인 거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미셔너라는 자리도 구단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맨프레드는 2029년 1월에 임기가 종료되면 은퇴하기로 했는데 두 팀을 더 창단해 32팀으로 만드는 게 마지막 수건 사업입니다. 마침 플로리다주 올랜도, 오리건주 포틀랜드,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가 MLB 구단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